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까지 하는 농기계, 이게 한 번 사고 나면 피해가 단순히 기계 하나만 망가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일반 승용차 사고보다 이 사망 확률이 무려 10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이 사람도 크게 다치고 농사 일정은 완전히 꼬이고 수리비, 대체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 부담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 지원이 되는 농기계 종합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두셨을 건데요. 이 보험 들었으니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런데 막상 이 사고 터지면 이 사고는 약관상 보상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약관을 정확히 보면 무조건 안 되는 사고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상되는 사고와 보상 안 되는 사고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약관 잘 몰라서 수백, 수천만 원 손해보는 일 절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럭의 농기계를 상하차 할 때 사고 사례인데요. 이 고장난 트랙터를 수리하려고 트럭에 실타가 떨어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운송 중 사고라서 보상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 보통 약관을 보시면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의 예외 문구를 보면 농기계 본래의 운전, 조정을 위해서 운송하거나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즉 상하차 사고는 원칙적으로 면책이지만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사고 경위가 작업에 투입을 위한 상하차 중 사고인지 아니면 중고거래 등과 같은 단순 물류 운송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상하차 사고는 사고 상황 설명과 이 사진, 영상 확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화재 사고 사례인데요. 이 작업 중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창고에 세워둔 농기계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관에 따르면 이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는 농기계 손해의 기본 보장 대상입니다. 즉 작업 중이든 보관 중이든 화재로 인정되는 사고라면 기본형에서도 보상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약관을 보면 우연한 외래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정기적, 기계적 고장은 면책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순 엔진이 과열돼서 눌러붙은 부품 고장인지 아니면 그 고장이 실제 화염, 연소로 이어진 화재 사고인지 이 구분에 따라서 이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약관상 화재 사고로 인정될 수 있도록 이 사고 당시 화재 정황을 사진 등으로 명확히 확보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사고 사례입니다. 이 발생되지 않아야 될 사고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농기계 손해, 즉 기계 수리비부터 보겠습니다. 약관에서는 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약물 영양 상태에서 사고를 농기계 손해 면책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기계 수리비는 보상받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자기 신체 사고, 즉 뇌치료비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 신체 사고의 면책 조항에는 이 음주운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 내용과 약관 해석에 따라서 이 보상 가능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대인, 대물, 배상 사고의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서 이 사고 부담금을 피보험자, 사고를 낸 사람이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음주운전은 이 기계 수리비 그리고 상대방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트랙터 뒤에 달린 작업기 사고 사례입니다. 트랙터 본체에 대한 보험을 들었으니까 이 모터리, 베일러도 당연히 포함될 거라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약관을 보면 통상적으로 부착된 것이 아닌 작업기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에 한해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비싼 작업기를 새로 구입했다면 반드시 보험에 추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보험에 이름이 없으면 보험사 기준에서는 남의 물건으로 치부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고 사례입니다. 이웃이 빌려 탔을 때 사고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인, 대물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내 허락을 받고 내 기계를 빌려간 사람이 낸 사고도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농기계 손해, 기계 수리비는 조금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보험에 등록된 사람이 낸 운전사고만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트랙터를 빌려간 이웃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이 상대방 배상 책임은 보상될 수 있지만 내 기계 수리비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 침수 피해 사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자연재해, 특약 없으면 침수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관을 보면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가 이 농기계 손해 보상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홍수, 폭우, 태풍 등으로 잠긴 경우라면 이 기본 계약만으로도 보상 대상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문이나 덮개를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유입돼서 고장이 났다라는 부분은 약관상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연재해 침수는 기본 보장, 그리고 관리소홀 침수는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사례인데요. 이 트랙터로 마을 제설 작업 중에 난 사고 사례입니다. 이 약관을 보면 이 농업용 외 공사 수행을 위해서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대물배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에 제설 작업 중 사고가 났다면 이 농업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내 농지, 농로 진입을 위한 제설 작업의 경우라면 농업용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설 작업이 이 농업용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길에 눈을 치웠다가 아니라 농사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건데요. 눈 때문에 내 축사에 접근이 불가능했다라는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농작업 일정상 즉시 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이 무면허 운전 사례인데요. 트랙터는 무조건 면허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농지 안에서 농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한 예외가 있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어디에서 사고가 났느냐에 따라 이 보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도로 밖, 즉 농지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 두 번째는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인데요. 첫 번째, 농지 안에서 사고 난 경우, 논, 밭, 가수원, 하우스 같은 자기 농지 안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무면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농지 안에서 보험이 원칙적으로 정상 적용된다고 할 수 있고요. 도로에서 난 사고의 경우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트랙터라도 도로에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약관상 무면허 운전사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트랙터 수리비는 이 무면허 면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상대방 대인, 대물 보상은 보험사가 먼저 처리한 뒤에 무면허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트랙터 무면허 사고는 누가 몰았느냐 보다 어디서 몰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농지 안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만 무면허로 도로에 나가는 순간 기계 수리비는 내 돈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상대방 대인, 대물 보상도 결국 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내용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내용 중 최소한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사진 정황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트랙터 상하차, 그리고 트랙터 과열 화재, 제설처럼 경계에 걸린 사고는 사진 정황 설명 하나로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계 수리비 보상은 누가 몰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웃이 운전하다 사고 나면 상대방 피해 보상은 돼도 내 트럭 수리비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비싼 작업기는 추가로 보험에 등록을 꼭 해야 됩니다. 로터리, 베일러처럼 이 값나가는 작업기는 증권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에서 빠집니다. 작업기 하나
등록하는 게 수백만 원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사고 한 번에 큰돈 새는 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농기계 종합보험은 중고농기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장 범위와 보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고농기계 구매와 관련된 정보는 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한 대는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이 자료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기계 사고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